제가 클래스 수강생 모임을 할 때마다 꼭 한 분 정도는 있었던 사연이 뭐냐면 바로 형제자매 가스라이팅이었는데요.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정말 그게 인간인가 싶을 정도로 제3자가 듣기에도 정말 우라가 터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근데 그렇다고 그분들이 뭔가 좀 호구 같은 면이 있거나 어딘가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런 일을 당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분들인데 그런 일을 당하는 거 보고 이 어린 시절부터 서서히 형성이 되어오는 그런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참 무섭고 이렇게 벗어나기가 힘든 거구나. 한 예를 들면 제 친한 형님의 경우인데 좋은 대학도 가고 고향이 지방인데 일찍부터 서울로 올라와서 집도 사고 아주 건실한 형인데 이 형한테는 동생이 한 명 있어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도 계속 형 집에 얹혀 살면서 한 푼도 안 보태고 형한테 용돈 타가고 취업할 생각도 안 하고 뭐 그런 기생충 같은 동생이었는데 제가 술자리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형한테 아니 형은 왜 그렇게 힘들게 저렇게 동생을 챙기냐고.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워낙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너가 장남이니까 당연히 동생을 챙겨야 하는 거고 도와야 되는 거다라는 걸 듣고 자라오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게 세뇌가 된 것 같더라고요. 자기도 지방에서 올라와서 혼자 그렇게 일하고 돈 벌고 있으니까 힘들어서 몇 번 나가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럴 때마다 죄책감이 들어서 또 얼마 안 돼서 다시 부르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몇 년 전에 결혼하면서 자연스럽게 동생은 나가게 되었는데 근데 형이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동생이 돈 뜯어가서 정말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방금 이야기한 건 지인의 예를 든 건데 다른 이런 비슷한 형제자매 간의 가스라이팅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런 식의 패턴이 많더라고요. 여기서 그분들의 예민한 가정사를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자세한 이야기 못하지만 거의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그 언니가 평생 힘들게 모아놓은 돈을 동생이 시집 가니까 전세자금으로 보태라는 요구부터 해서 동생이 취업하기 전까지 형이 생활비를 부담해주라는 부모님의 명령 같은 부탁도 있었고 일단은 이런 일들을 겪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동생을 보호하는 것은 부모님의 책임이지 여러분들의 책임이 절대로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장남과 장녀라는 타이틀과 착한 마음을 이용해서 동생을 구원해주라는 그 노고를 강요하는 건 정신적인 학대거든요. 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동생들이 그 형이나 언니에게 별로 고마워하지 않아요. 그 박수홍 씨 가족들 보세요. 평생 그렇게 동생이 벌어온 돈으로 잘 먹고 잘 살았으면서 지금 저렇게 소송 거니까 완전 원수 취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정작 그 가족이 당사자의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가스라이터 부모든 형제든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털어놓은 적이 없다면요 나이를 먹어서도 감정을 털어놓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당장 감정을 털어놓고 연을 끊어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이분들에게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나쁜 인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명절이든 가족 모임이든 나가게 되면은 얼굴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연을 끊나요? 그 가스라이터 가족에 대해서 최대한 멀리 달아나고 싶고 곁에 있고 싶지 않은 거에 대한 죄책감인데 그런 감정을 가지는 것도 당연한 감정이라고 보거든요. 일단은 꼭 가족 모임에 가야 할까? 사람은 누구에게나 평화로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거든요. 이게 신체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이 정신적인 건강도 중요해요. 명절 때 집에 가는 것보다 혼자 어디로 여행 가는 게 행복하다면요 그렇게 하세요. 제 책에도 강조했던 이야기인데 자신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에는 허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견디고 명절 가족 모임에 참석한다고 해서 특별히 점수를 따는 것도 아니에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저 사람은 언제든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줘야 돼요. 그래야지 존중하는 마음이 든다니까요. 그때 모임에 오셨던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엄마랑 동생이 있는 앞에서 말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마가 한다는 말이 너 자꾸 그런 식으로 나오면은 연을 끊어버린다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전혀 불쾌하지 않고 다시는 엄마랑 동생을 안 봐도 된다고?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 그 말 듣자마자 바로 연 끊고 2년째 안 보고 있어서 너무 좋긴 한데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죄책감을 가지고 계시길래 제가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사셔도 됩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가족 모임에 가야 한다면요 일단은 그 모임에 내가 가족이라는 일원의 느낌으로 참석하지 마시고 최대한 감정을 건조하게 하시고요 관객의 느낌으로 한번 참석해보세요. 이렇게 한 발자국 물러서서 가족들의 대화 패턴을 한번 지켜보시면요 뭔가 또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한데 만약에 동생이 실실 웃으면서 언니 나 이번에 어학연수 가는데 좀 보태줄 거지? 그런다면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뭐 얼마 줘야 되는데? 나 돈 별로 없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놀래거나 당황하는 표정 말고 최대한 심드렁한 표정으로 뭐 나한테 돈 맡겨놨냐? 뭐 돈 맡겨놨어? 그러면 동생이 당황해서 엄마 얼굴을 쳐다볼 거고 또 그걸 보는 엄마가 만약에 아니 동생이 어학연수 간다는데 언니가 돼가지고 좀 보태줘야지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엄마 딸은 엄마가 챙기세요. 그러면 10중 8구 엄마랑 동생은 짜증낼 수도 있고 뭐 화를 낼 수도 있고 펄펄 뛰면서 더 악랄하게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 본인의 감정이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무서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본인도 화가 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거기에다 대고 감정을 폭발시키는 건 안 좋아요. 그냥 한숨 한번 푹 쉬고 잠깐 밖에 나가서 바람 쐬고 오거나 전화가 온 척하면서 전화 받으려고 나가려고 한다든가 해서 잠깐 그 자리를 벗어나면 됩니다. 그렇게 자리를 비우고 나면은 분명히 100% 엄마와 동생이 언니 이야기 하겠죠. 아니 우리 딸이 요즘 힘든가? 내가 상처 줬나? 뭐야 언니 뭐 요즘 힘든 일이 있었나?
어쩌지? 내가 언니 화나게 한 거 아니야? 하면서 걱정해 줄까요? 아니면은 아니 제가 왜 저러는 거야? 갑자기 뭐 잘못 먹었나? 언니 오늘 왜 저래? 엄마 진짜 돈 안 보태주는 거 아니야? 하고 비아냥거리면서 뒷담화를 할까요? 전 100% 후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리에 굳이 머물면서 감정 소모하지 마시고요. 잠깐이라도 빠져나오시고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사람들이 다시는 안 보겠다, 연 끊겠다 어쩌고 해도요. 당신네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최대한 건조하게 대하면 됩니다. 그 많은 분들이 성인이 가지고 있는 성인만의 특권을 망각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그 결과에만 책임진다면 남들의 간섭을 안 받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면 되는 건데 이걸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가족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가족이라는 건 정의하기 나름이거든요. 내 언니와 동생보다 내 20년 지기 내 친구가 나를 더 챙겨주고 아껴준다면 그 친구를 더 가족같이 생각하면 되는 거고, 가스라이터 가족을 안 보고 사는 명절이 좋다면 명절 때 안 가면 됩니다.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피가 섞여 있다고 해서 내 정신 세계가 망가지는 것까지 놔두면 안 돼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부모와 형제자매도 마찬가지고 친구도 그렇고 애인도 그렇고 가스라이팅 하는 애들의 가장 흔한 수법은 이렇게 내가 거리를 두려고 할 때 협박하는 게 있어요. 이제 다신 널 안 보겠다, 너와 연 끊어버리겠다, 뭐 아니면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하면요 그냥 그러라고 하세요. 왜냐면요 뻥카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쉬운 건 내가 아니라 지들이니까.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두고 보세요. 진짜 그렇게 하나 안 하나. 그동안 살면서 주기적으로 얻어먹은 게 있고 도움받은 게 있는 사람이 아쉬운 거지 평생 희생한 사람은 아쉬울 게 없거든요. 결국에 다시 그 아쉬운 인간이 먼저 연락할 수밖에 없고 그때는 그들이 뭔가 필요한 게 있을 때겠죠. 네, 아무튼 오늘 한마디는 저의 책에 나온 구절의 한 부분을 읽으면서 끝내겠습니다. 아직 안 보셨으면요 꼭 좀 봐주세요. 제가 쓴 책인데도 제가 보면서 막 와 하면서 봐요. 나 또한 언제든 필요에 따라 나쁜 인간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나만의 확실한 경계선을 침범하는 상대에게 자비를 베풀 필요가 없습니다.